나의 당연함이 남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본사의 통념과 저와 좀 약간 다른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좀 문화를 이해하고 최근에 일련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상당히 좀 이제 이런 주제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 매너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매너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 이런 걸 들어봤을 건데 좀 다릅니다. 타인이 내가 알고 있는 타인과 내가 모르는 타인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타인이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내가 모르고 있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는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타인과 아예 무관계인 타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잘한다면서요. 들을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박간의 방송에서 항상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아둘 때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90%가 셀러리맨이다.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무거운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있잖아. 경제활동 인구의 90%가 셀러리맨 나라는 없어요. 유일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셀러리맨이 뭐예요? 피고용자입니다. 누군가에게 고용이 됐고 그 다음에 셀러리맨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유가 그렇게 없죠.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가서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도 이제 셀러리맨 이런 표현을 썼는데 쳇바퀴 돌린다는 식으로 표현을 쓰고 어찌 보면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나오고 초, 중, 고, 대 나오고 그때도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잖아. 그다음에 회사 가면은 또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흔히 말하는 매뉴얼 사회 FM이라는 말 많이 쓴 이유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루트로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일본에는 뭐 가업이 있는 사람도 많다던데요. 일본에서는 뭐 다른 전문직도 많다던데요 라는 말 듣잖아요. 90% 말고 남은 10%예요. 그런데 인구가 1억이 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90% 사람이 셀러리맨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틀에 레일에 맞춰서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대학에 가면은 내가 이 대학 정도면은 내가 갈 수 있는 기업이 정해져 있다. 내가 고졸이면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기업이 정해져 있다. 그럼 그 기업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 기업에 평생 동안 일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돈을 벌겠다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인생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스타일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셀러리맨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단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한번 레일에 딱 올라가면은 그 역대로 쫙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의무점을 가진 사람도 많을 겁니다. 본인이 한번 레일을 타잖아. 회사원 들어가더라도 인간관계가 정해지잖아요. 어찌 보면 회사 직장 상사 뭐 부하 아니면 옆 사람이랑 그 인간관계가 정해지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본인을 어떻게 사람들이 비추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문화 자체가 주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당히 본인 방어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한국도 비슷하잖아요. 휴가 쓰는데 눈치 보잖아요. 일본 눈치 엄청 봐요. 뭐 연차를 뗀다 이럴 때 본인한테 할당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월차는 본인의 권리잖아. 근데 그걸 써서 쉬게 되면은 남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 나는 이 직장에서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런 인간관계 자체를 생각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이해관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아예 없애는 게 좋잖아. 아예 원인 자체를. 그러니까 그럴 바에 안 쉬고 남에게 빚을 안 주고 말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화가 일본에서 왔으니까 한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닌데 일본은 제가 듣기에는 엄청 개인주의라 가지고 남 눈치 안 보고 한다던데요 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부분인 거예요. 그걸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KY, 공기를 못 잃는다. 그거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 레일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한 번 타면은 오랫도록 그 한 겹이 있어야 하는 그 기차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저 환승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런 상관이 없어요. 환승하면 되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중간에 저 환승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겠습니다라는 사람 몇 명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레일을 타고 쭉 가야 됩니다. 같은 기차를 타야 돼.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히토사마니 메이아코 가케레나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본인의 이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저는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제가 좀 알기 쉽게 했잖아요. 오늘 예를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기하다 느낄 거예요. 뭐냐면은 감기약입니다. 응?
감기약?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상 얘기 듣고 뭔가 이렇게 일할 때 눈치 봐야 되네요. 일본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얘기 들으면 좀 그렇죠. 뜬금없잖아. 감기약으로 뭘 알아? 나- 일본에서 매너 얘기한다는 친구가 갑자기 감기약? 무슨 얘기인가?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본의 감기약 광고 멘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뭐라면은 감기에 아침에 먹으면은 효과가 빡 기가 막히게 작용해서 밤까지 효과가 간다. 약 효과가 지속된다. 아침에 먹으면 밤까지 약 효과가 지속된다. 왜 이런 광고가 필요할까? 왜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될까? 감기약을 먹더라도 회사는 가야 됩니다. 이것만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최근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을 것 같아. 예전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그거 광고였는데 80년대네. 80년대네요. 감기는 사회에 매이와크, 사회에 피해를 주는 거다. 당신이 걸리는 감기는 있잖아. 사회에 악 이런 느낌이에요. 네가 쉬니까 피해가 있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게 또 옛날식인데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것도 최근 광고인데 감기라도 절대로 쉴 수 없는 당신에게. 응? 감기라도 절대로 쉴 수 없는 당신에게. 이것 먹고 회사 가세요란 말이에요. 예. 이게 CF 어떻게 하냐면 감기 아침에 콜록콜록이래. 하지만 회사 가야지. 이것만 있으면 돼. 감기에도 나는 못 쉰다. 옛날 일본 고도 성장기라면 이해가 돼.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리더라도 아침에 약 먹으면은 밤까지 우리 감기약은 지속성이 되니까 회사 가서도 일할 수 있어요. 감기 걸리는 것 자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거다 임마. 그리고 감기 걸려도 당신은 회사를 못 쉬잖아요. 이걸 드셔야죠.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 우리나라랑 다른 거예요. 일본 감기약이 약해요, 여러분. 안 졸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감기약 광고할 때 항상 이거 강조합니다. 먹어도 졸리지 않습니다. 왜? 일해야 되니까. 이래야 되니까. 이거 최근에 1년에 그 일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 비판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거에 기인한 겁니다. 감기인가? 쉬어야지. 일본에 집에 나와 코로나가 유행합니다. 유행합니다. 유행 전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인가? 이거 사람 옮기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가야 돼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광고 때문에 회사원들 힘들어요. 하지 마요. 라는 목소리는 있었는데 계속 하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시 된 거거든. 사회인이라면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일본 사회입니다. 제가 제일 싫은 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 말 늘 들어요. 요즘에 뭐가 유행합니다. 몸 관리 철저히 하는 것도 사회인의 덕목이니까 본인의 몸은 본인의 철저히 관리하세요. 너 아프지 말고 몸뚱이 멀쩡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일해 임마.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엄청 감기 걸려서 회사 쉴 때는 그냥 쉬면 좀 눈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그렇죠.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쉴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병원 무조건 가야 돼. 그냥 감기라서 그냥 집에 있는 감기약으로 먹고 오늘 안 됐네. 아침에 전화해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평생 이 레일을 타고 왔는데 그 레일에서 당신의 입지가 그렇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인 병원 의사의 진단서 들고 와야 돼. 그러니까 전화하면 무조건 병원을 갔다 왔어요. 저는 그렇죠. 갔다 와라 하죠. 일본 병원 갔다 주사 하나 주고 그런 거 없거든, 일본은. 일본 병원 가면 약 주고 끝이에요. 의사가 감기네요. 약 받아가세요. 끝이야. 한국처럼 주사를 맞고 아이고 영덩이 되세요. 탁탁탁 없어요. 이건 잠깐 민망하지만 추미코 선생님이 그래서 한국에서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가지고 컬처 쇼크를 받았잖아. 추미코 뭐자 오상 이거 뭐야 이러면서 추미코 왜요? 그러니까 오상 엉덩이가 이상하다. 예. 기억나죠? 처음이었어요. 추미코가 뭐지? 엉덩이 팍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일본은 약 먹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걸리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사회의 피해입니다라 했잖아요. 그 말이 일본에서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티를 안 내야 되는 거야. 걸리더라도. 왜? 악이니까. 그게 일본 사회 문제점이에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도 인플루엔자 유행할 때도 회사에서 마스크 쓰고 와서 일하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냐?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인사평가를 할 때 몸이 졌다고라도 열심히 하는구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이 피해 주는데 좀 쉬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있는데 전자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거의 터치를 하지 않아요. 대신 그 감기 걸려도 지 할 일 하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사회적 통념이란 거야. 그게 차이예요. 일본이란 나라의 셀러리맨 천국. 좋아서 천국이 아니에요. 많아서 천국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수리. 이게 서바이벌이에요. 일본 사회에서. 쉬는 게 악이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게 쉽게 말해서는 이걸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로 상당히 극명히 갈립니다. 남한테 어떤 거가 피해를 준다는 거, 어떤 거가 남한테 진짜 해가 된다는 거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 끝에는
자기 방어 논리가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입지, 본인의 입지와 본인의 회사 생활, 인간관계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렇게 뭐 전염병 유행할 때는 회사에 가서 하면은 그게 더 민폐잖아요. 그런데 그 민폐보다 내가 쉬어서 남한테 일이 해가 갈 민폐 플러스 본인에 대한 공격이 있잖아요. 왜? 남이 볼 때 모르잖아. 이게 전염병인지 감기인지 모르잖아. 그럴 바에 쉬어라, 푹 쉬어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쉬면 잘못한 사회인데. 말했잖아. 왜 걸렸어 이거야 처음부터. 예. 왜 몸 관리를 못해부터 나온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들켜도 문제고 안 들켜도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본이라는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지. 예, 저도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싫었어 저는.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지. 그게 일본이라는 사회인데.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그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눈치 때문에 표현 못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다닐 때 감기에 감이라고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회사 안 가요. 왜? 쉬어야지. 건덕지잖아. 저도 쉬어야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의사 병원 가가지고 이제 랄라랄라 이래가지고 이제 진단서 주세요 이러고 이제 진단서 받아가지고 이제 그지? 라인에 딱 보내두고 이제 아이고 감기네요 하하하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저를 이해를 못 한다고 했어요. 역시 바꾸는 다르네. 바꾸는 뭔가 우리랑 다르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나의 당연함이 남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 사회 통념과 저와 좀 약간 다른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특히 그런 거에서 많이 이제 유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을 하려면 있잖아. 그런 건 맞춰가는 것도 물론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좀 자체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또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많이 다르죠. 그 기반에는 전체 인구 90%가 샐러리맨. 이라는 그 사회 내에서 살아야 된다. 그 사람들과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오랜 인간관계 중에서 이건 그냥 감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뜨릴 나의 평판, 내가 남에게 끼칠 피해를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클까를 딱 저울에 달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참자. 그냥 회사 가서 약 먹고 버티자가 더 무겁게 되는 게 일본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뭐 관련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이런 사회적 관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문제시하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계속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씁쓸하네요. 안 바뀝니다. 말했잖아. 절대로 쉴 수 없는 당신에게 왜 너는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되잖아.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이 배경을 알면 최근 뉴스도 그러니까네 그렇죠. 라고 이해 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뉴스 같은 거 볼 때를 이해를 하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